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어떤 걸 공부하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초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걸 한번 잘 기억을 해볼게요. 자,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라고 하면요, 여러분 보통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국어 시간에 나옵니다. 한국 문법에 나와요.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뭐죠? 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죠.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 없으면 단어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SCHOO라고 하는, SCHOO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스쿠? 이런 단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건 단어가 아닙니다. 철자죠.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건데요. 강의 때 많이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웃기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웃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넌 한낱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 와서 flower,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응용을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애를 붙여주기 전까지 너는 한낱 철자에 불과했다. 내가 너에게 애를 붙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그렇죠. 스쿨, 학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우리가 이걸 문법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와 단어 2개 이상 합쳐져 있는 거 우리가 구라고 하고요. 그러면 또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또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이번엔 이거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떨 때는 이걸 절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걸 구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거를 단어라고 부른다. 아니, 문장을 부른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공통점 뭡니까? 그렇죠. 단어가 2개 이상이면 구도 되고 절도 되고 문장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구와 여러분 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절과 문장을 이루려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S라고 적을게요.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subject 약자예요. 그리고 동사라고 합니다. verb라고 하는데요. 이건 동사의 약자입니다. 마찬가지 절도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문장도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차이는 아셨어. 어떤 차이? 여기에는 구와 여기는 절과 문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을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절과 문장도 이들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절과 문장의 차이. 일단 여러분 문장을 이루려면요, 문장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우리 실제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도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특히 작문을 공부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주의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얘는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첫 글자는 뭘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글자는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이 되어야 그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합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다. 그건 문장의 조건이 안 됩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이 되지 않는다. 그럼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문장을, 즉 절과 문장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침표라고 합니다. 마침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표시하죠. 느낌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처럼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 짓는 부호가 없을 경우는 우리가 그걸 완벽한 문장이라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내신을 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이 다 맞았습니다. 서술형 평가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95점이 맞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우리 이 친구가 마지막에 마침표를 안 찍었습니다. 어이없죠? 그쵸? 정말 화가 났어요. 예. 너무 야속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렇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맞았거든요. 그 문제에는 분명히 문장으로 쓰시오였고, 우리 친구는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점을 찍었으면 우기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게 부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작문을 하시거나 글을 쓰실 때 이러한 문장 부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시도록 하시고요.